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자, 대단원 4단원 수필과 자서전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서전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을사조약의 비분을 사귀며 네 번째 소단원 들어갑니다. 선생님과 공부할 때 세 가지 준비물. 첫 번째,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삼색 볼펜. 세 번째, 형광펜. 자, 준비가 되셨으면 210쪽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것이 있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후에 꼭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가문단 갑니다. 을사조약 1905년 외교권을 박탈당한, 그죠? 외교권을 박탈당한 우리 아주 치욕스러운 조약이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뭐합니까? 앞두고 일제강점기 거의 나라를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1905년 을사년이 되었다. 을사년, 1905년 을사년.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시대적 배경이 되겠죠. 자, 을사년 1번.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뒤에. 시대적 배경 2번.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으로 건너와 정부를 위협하여 강제로 맺은 오조약이 삼천리 강산과 2천만 인심을 뒤흔들어 바늘방석 앉은 것 같이 되었다. 이게 정부를 위협해서 강제로 맺은 오조약. 이게 을사조약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러죠.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 밑에 들어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 이거 참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했어요. 자, 그래서요,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되었다. 바늘방석에 앉아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따끔따끔 거리겠죠? 이런 거 뭐라 그러죠? 한자성어로 앉아있어도 불안한 것. 좌, 불, 안, 석. 매우 불안한 심정이다, 이겁니다. 매우 불안한 심정, 좌불안석. 자, 계속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심신의 울분으로 병이 더욱 중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안중근 의사. 자, 아버지와 비밀이 상의하였다. 일본과 러시아가 개전했을 때 일본이 전쟁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굳건히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그 같은 대의를 지키지 않고 야심적인 책량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일본의 정치가인 이토의 정략입니다. 먼저 강제로 조약을 정하고 다음으로 뜻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없앤 뒤에 강토를 삼키려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지금의 세법입니다. 지금의 세법, 이게 을사조약을 말하는 거죠. 을사조약. 그러므로 만일 속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찌 손을 마주치고 아무 방책도 없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일본에 맞서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 소리. 그러나 이제 의거를 일으켜 이토의 정책에 반대한들 한국과 일본의 힘이 같지 않으니 부질없이 죽을 뿐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듣기에 중국 산둥과 상하이 등지에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니 우리 집안도 모두 그곳으로 옮겨가 살다가 앞으로의 방책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중국 산둥과 상하이 등지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게 시대적 배경이에요. 시대적 배경 4번. 일본이 못살게 구니까 뭐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중국이나 뭐 상하이 다 중국이죠.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많았다, 이 소리죠. 그러면 제가 먼저 그곳으로 가서 살펴본 뒤에 돌아올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비밀히 짐을 꾸린 뒤에 식구들을 데리고 진난포에 가서 기다리시다가 제가 돌아오는 날 다시 의논해서 행하도록 하십시다. 부자간의 계획은 이와 같이 정해졌다. 왜요? 안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중국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이주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 소주제를 보도록 하죠. 을사조약 체결 이후 조국을 위한 방책을 도모하기 위해 어디에 가기로 했다? 중국에 가기로 했다. 중국에 가기로 했죠. 나는 곧
길을 떠나 산둥 등지를 두루 다녀본 뒤에 상하이에 이르러 민영익을 찾았더니 문지기 하인이 문을 닫고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말했다. 대감은 한국인을 만나시지 않소? 한국인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뭡니까? 조국의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조국의 일에 관심이 없다 이 소리죠. 하므로 그날은 그냥 돌아왔다. 다음날 두세 번을 더 찾았으나 역시 전날과 같이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나는 크게 꾸짖어 말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211쪽입니다. 211쪽. 그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더욱이 그대는 한국에서 여러 대를 국록을 먹은 신하로서 여러 대에 걸쳐서 뭐했다? 벼슬을 했다라는 거죠. 이같이 어려운 때를 만나 전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베개를 높이 하고 편안히 누워 조국의 흥망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세상에 어찌 이 같은 도리가 있을 수 있는가? 오늘날 나라가 위급해진 것은 그 죄가 전적으로 그대들과 같은 대관들, 높은 벼슬아치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민족의 허물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부끄러워 만나지 않는 것인가? 하고 한참 동안 욕을 퍼붓고는 돌아와 다시 더는 찾지 않았다 이 소리죠. 자, 베개를 높이 한다. 이게 한자성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편안히 누워 베개를 높이 하고 편안히 누워 고침 안면이다. 근심거리 없이 편안하게 지낸다 이런 뜻이군요. 편안하게 지낸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 문장 한번 잘 이해해 볼까요? 오늘날 나라가 위급해진 것은 그 죄가 전적으로 그대들과 같은 대관들한테 있는 것이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대들 같은 대관들한테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관들이 자신의 욕심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자신의 욕심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그 뒤에 사업가인 서상근이라는 이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였다. 지금 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무슨 좋은 계책이 없겠소?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한국의 일을 나에게는 말하지 마시오. 기억? 나는 일개 장사치로서 수십만원 재정을 정부 고관에게 뺏기고 이렇게 몸을 피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오. 더구나 국가의 정치가 백성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오? 니은 나라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안중근 의사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마문단 별표칩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하였다. 그렇지 않소. 그대는 다만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셈이오. 만일 나라가 없다면 백성이 어찌 있을 것이오. 더구나 나라란 몇몇 대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당당한 2천만의 민족의 나라인데 만일 국민이 국민된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민권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지금은 민족국가의 세계인데 어째서 홀로 한국 민족만이 남의 밥이 되어 앉아서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겠소?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공의 말이 그렇긴 하나 나는 다만 장사로서 입에 풀칠만 하면 그만이니 다시는 정치 이야기랑 하지 마오. 나라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입에 풀칠만 하면 그만이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호구지책. 호구지책.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뜻을 모르면 적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호구지책이라는 뜻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212쪽에 반문단이 있습니다. 별표 한번 쳐볼까요? 두 번, 세 번 의논을 해보았으나 전혀 응낙이 없었다. 그야말로 소기의 경읽기, 우의독경이죠. 우의독경. 소기의 경읽기. 말하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게 한자성어로 우의독경. 아, 우이인데요. 이게 아니라요. 소우자, 귀이자, 소기의 경읽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스스로를 생각하였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뜻이 모두 이와 같으니 나라의 앞길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다. 나라의 앞날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겠다?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관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늦거운 심정을 참을 길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천주교당에 가서 한참 동안 기도를 드린 다음 문 밖으로 나올 때 언뜻 신부 한 분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데 서로 보고 같이 놀라며 내가 어째서 여기 왔느냐 하고 손을 잡아 서로 인사하니 그는 바로 곽신부였다. 파리 사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에요. 안중근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우연히 중국에서 만난 겁니다. 르각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요. 여기서 곽신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야말로 꿈만 같았다. 나는 곽신부를 모시고 여관으로 돌아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 이름이 곽원량. 한국 이름이요. 남자예요? 네. 신부는 남자죠. 수녀가 여자고요. 현재 국내 상황이 좋지 않아 부득이 가족들을 외국으로 옮겨다가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외국에 있는 동포들과 연락하여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억울한 정상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은 뒤에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 한번 의거를 일으키면 어찌 목적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 중국에 온 이유죠. 이게 안중근이 중국에 온 이유. 그랬더니 곽신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나는 종교가요, 전도사라. 전혀 정치계에 관계 없기는 하다마는 지금 내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짐작이 되는구나. 너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일러줄 터이니 만일 이치에 맞거든 그대로 하고 그렇지 못하거든 뜻대로 하라.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곽신부가. 내가 하는 말이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다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눈앞의 상황만 생각하고 있다 이 소리죠. 멀리 보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가족을 외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릇된 계획이다. 잘못된 계획이다 이 소리예요. 왜냐? 만약 2천만 민족이 모두 너같이 한다면 나라 안이 온통 빌 것이니 그것은 원수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것이다. 원수가 원하는 바가 뭡니까? 나라 뺏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주인이 거기 없으면 뺏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프랑스가 독일과 싸울 적에 두 지방을 비워준 것은 너도 잘 알 것이다. 이거 프랑스하고 프로이센 정쟁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껏 40년 동안 그 땅을 회복할 기회가 두어 번 있었지만은 그곳에 있던 뜻있는 사람들이 온통 외국으로 피해갔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치 못했으니 그것으로서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열강 여러 나라의 움직임으로 말하면 네가 말하는 억울한 설명을 듣고서는 가엾다고 하기는 할 것이나 한국을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 자기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나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넘어가 볼까요? 213쪽입니다. 각각 제 나라 일이 바빠서 전혀 남의 나라를 돌봐줄 겨를이 없다. 옛글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할 일을 하도록 해라. 첫째는 교육의 발달이요, 둘째는 사회의 확장이요, 셋째는 민심의 단합이요, 넷째는 실력의 양성이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곽신부의 충고죠. 그 말을 다 들은 뒤에 나는 대답하였다. 신부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하겠다? 항일운동을 하겠다 이 소리죠. 항일운동이란 말이 일본에 대항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곧 행장을 꾸려
기선을 타고 진남포로 돌아온다. 중간 부분의 소주제. 중국에서 나라의 앞날에 무관심한 민혁이가 서상근에게 실망한 후 곽신부의 권고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1905년 12월 상하이로부터 진남포로 돌아와 집안 소식을 알아보았다. 그동안의 가족들이 이미 청계동을 떠나 진남포에 도착했는데 아버지께서 중도의 병세가 중해져서 세상을 떠나시자 가족들은 아버지의 영구를 모시고 청계동으로 다시 돌아가 장례를 모셨다고 한다. 자문단 별표치세요. 중요하죠. 아버지가 뭐 한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나는 이 말을 듣고 통곡하여 몇 번이나 깡으로 쳤다. 왜요? 아버지 죽음에 대한 충격과 슬픔 때문에 그런 거죠. 충격과 슬픔 때문에 까무러쳤다 이거죠. 다음날 길을 떠나 청계동에 이르러 빈소를 차리고 재개를 지키기 며칠 뒤에 상례를 마치고서 가족들과 함께 그의 겨울을 났다. 그때 나는 술을 끊기로 맹세했고 대한 독립하는 날까지로 그 기한을 정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조국 독립에 대한 강한 뭐죠? 의지. 조국 독립에 대한 간절함. 죽을 때까지 실제로요.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소주제. 아버지의 죽음 이후 조국이 뭐하는 날까지? 독립하는 날까지 술을 끊기로 맹세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게 됐습니다. 214쪽 소단을 한눈에 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단은 한눈에 보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특징을 보도록 하죠. 글쓴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 이게 자서전의 특징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 글쓴이의 체험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행적 구성이다. 순행이란 말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된다. 아침에 뭐하고 점심에 뭐하고 저녁에 뭐하고. 자, 3번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글쓴이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시대 상황.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결국 그래서 누구한테 죽어요? 안중근 의사에게 죽잖아요. 어떻게 해요? 총으로. 하얼빈에서. 일제히 탄압 때문에 중국 산둥과 상하이로 이주한 한국인이 많이 있었다. 나라의 정치와 국민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사건에 따른 글쓴이의 심정. 일제에 맞서기 위해 어디로? 중국으로 이주할 것을 아버지와 상의했다. 조국의 앞날을 걱정했고 민혁익을 찾아갔으나 한국인을 만나려 하지 않아 실망하고 화가 났고 서상근에게서 조국의 앞날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실망하고 조국의 앞날을 걱정했다. 곽신부를 만나 앞으로 할 일을 권고를 받고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겠어요? 슬픔과 충격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소리죠. 자,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삶의 자세, 대표적으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나라의 신하는 백성을 뭐 해야 된다? 백성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만일 국민이 국민된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민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국민 스스로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연설이죠.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한 소리죠. 민주주의의 근본. 자, 곽신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진남포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조국이 독립하는 날까지 술을 끊기로 결심했다. 흐트러짐 없이 뭐를 위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다. 글쓴이의 국가관과 민족관, 국가와 국민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국민된 의무를 행하고 나서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을사조약의 비부는 사귀며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자, 숙제 나갑니다. 소단 한눈에 보기가 숙제고요. 관련 문제 푸는 것도 숙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